네, 현재 시각 8시 27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진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2020년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하락폭이었고 또 그동안 2년 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들 시가총액이 지금 하루 만에 9천억 달러가 증발이 됐습니다. 네. 관세 영향이죠? 뭐라고 봐야 돼요? 일단 방아쇠를 당긴 건 이제 네. 관세였죠. 네. 설마 했던 것 중에 또 이제 어제 나왔던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였고요. 이 관세라고 하는 이 진짜 이 복잡하고도 예민한 그리고 정책을 갖다가 하면서도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도 사실 불확실한 이걸 너무 진짜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 무고하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정도가 드는데 시장으로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참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묘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낙폭을 많이 줄였잖아요. 네네. 낙폭을 많이 줄였고 달러도 환율이 이제 달러 약세를 갖다가 이제 결국 쫓아가면서 내려가고 있고 오늘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지금 거의 5%, 6% 가까운 뉴욕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간 선물 마이너스 한 1.4든가 1.5든가 이 정도면은 우리 시장은 또 이 와중에 같이 매를 맞는 와중에도 좀 뭐랄까 좀 약간 차별화된 네. 뭐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가 지금 막 섞였잖아요. 오늘 다들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긴장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많다 워낙 보니까 많아요. 네. 오늘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오전하고 오후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전과 오후에 특히 헌재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주식왕 찐쌤 채널 운영 중이시고 전 프랍 트레이더죠. 김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지금 프랍 트레이더 우리 대표님 프랍 트레이딩으로 잔뼈가 굵으셨으니까 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프랍 트레이딩 할아버지라도 안 되죠. 이럴 때 이제 보통 첫 번째 이제 저 같은 네. 그 책임자들이 내야 되는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지침이라 할까 그런 예. 거. 네. 일단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최대한 최대한 줄여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프랍은 항상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부서니까 예. 그러면 마켓 리스크를 제거한 시장 중립형 전략을 많이 써라. 시장 중립형 전략. 그러니까 롱숏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네네. 베팅하는 게 아니고 한쪽 시장으로 포지션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공매도가 열렸으니까 한 지난주부터는 야 어차피 지금 롱 잡아서 못 먹는다 수익 안 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잘 안 되겠지만 시장 중립형 포지션을 더 길게 더 크게 해서 예. 에코티 롱숏 다른 차익 거래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돈을 벌어보자라고 제가 이제 큰 지침을 바꿨겠죠. 이제 바꾼 상태였을 거고 아마 대부분의 프랍 트레이더나 헤지 펀드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제 같으면은 오른 것 굳이 따져 보면은 금도 사실 빠졌고 네. 외환 시장에서 이제 엔이나 스위스 프랑 정도의 소위 말하는 안전 통화라고 할 만한 애들 올랐을 뿐이고 미국 국채 가격이 올랐고 그 외에 죄다 빠졌어요. 네. 소위 말하는 롱숏에서 롱할 만한 쪽보다도 숏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빠졌으니까. 네. 지금 전형적으로 리세션 리스크, 리세션 리스크가 그냥 모든 가격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그 외신 기사 볼 때 네.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플런지라는 단어거든요. 플런지.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모든 제가 보는 마켓워치, 월스트리트저널 다 플런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수준인 것 같고 증시 폭락했고 달러 지수 급락했습니다. 근데 채권이
금리가 네네. 급락을 했고 이제 채권이 급등을 한 예. 거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금리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시스템 위험이다라고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자산이 다 안 되는 채권도 못 믿는다. 네, 모든 자산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제 채권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위험을 고려할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이 상대적으로 좀 덜 뜬 건 금의 기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금의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겠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금은 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못 뜬 것 같고 그냥 전형적으로 어저께 지난 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모든 모습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부각된 그런 금융시장의 동향이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그 지수든 뭐든 아니 유가만 하더라도 도대체 브렌트유나 뭐 WTI나 할 것 없이 거의 뭐 7% 안팎으로 하루에 떨어졌다. 그리고 M7 종목 뭐 애플도 9%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오늘 사볼까? 에이 아닌 것 같아. 팔자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지금 기계적으로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뭐가.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매도가 매도가 부르고, 매도를 부르고 예, 뭐 손절이 그거- 손절을 부르고 이제 예. 그거를 유식한 말로는 이제 숏감마가 나왔다라고 숏감마가. 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불확실성이 저는 사실 어저께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불확실성 이벤트가 2로 시작하는 엔드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 예? 2로 시작하는 엔드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로 시작하는 엔드 게임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고 또 특히나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해방의 날일지 모르겠으나 조만간 보복의 날이 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거죠. 증폭되는 상황에서 포지션들을 투자자들이 빼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숏감마 포지션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ETF를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수 네. 하락이 강해지면 계속 지수 하락이 강해지는 것만큼 매도 포지션을 더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됐던 지난밤의 급락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말씀하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지금도 CNBC 들어가 보면은 그 헤드라인 기사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 협상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화이트하우스 에이즈 피트 나바로를 얘기하는 거죠. 피트 나바로하고는 완전히 지금 모순된다는 얘기인데 나바로는 이거 협상 여지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여기는 보니까 베센트도 밀려난 것 같고 이 나바로하고 루트닉 쪽에서 올렸던 그 관세 관련한 안이 채택된 것 같은데 이것도 불확실성이잖아요. 마치 어제 저는 사실 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이거라고 보는 게 4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네. 국가별 4월 9일 전에 빨리 나한테 들어와라. 뭘 한번 제시해봐. 네. 이거였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뭐 2, 3%씩 며칠 빠지는 것보다 하루에 막 6, 7%씩 훅 빠져버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매물 다 소화하고 과매도 국면 들어가고 불확실성 측면에서도 남긴 남았지만 대충 감은 잡았고 여기서 이제 바닥이냐. 그런데 오늘 저희 모닝 브리핑에서 얼추 외신을 정리하면서 했는 얘기는 심지어 월가에 난다 긴다 하는 기관에서도 지금은 저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예. 저는 간밤의 플런지 상황을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예. 사람으로 사람이 인한.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시작하실 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 같은 그런 하락이 네. 느껴진다고 예.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모든 사람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약세가 있을 때 아하. 네. 그때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네, 예를 들어서 2008년의 금융위기는 예. 손을 쓸 수 없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정말 바이러스의 문제고 건강에 관한 문제니까 이게 시장의 위험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게 어떤 형태로 최악의 상황까지 갈지 자체가 가늠이 안 되기 가늠이 때문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 지금 상황은 그냥 저 이제 백악관에서 일으킨 문제인 거잖아요. 백악관에서 예. 일으킨 문제인 예. 거죠. 그러면 이건 좀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는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는 거. 통제 가능한 위험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이 또 말 바꿀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무슨 얘기냐면 2008년의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위기가 발산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까지가 예.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관세로 딱 이야기 나온 게 GDP 한 0.6% 빠질 거야. 어허. PCE 한 1% 정도 오를 거야. 네. 이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그전에 봤던 그런 플런지 상황하고는 조금은 구분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너무 제가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다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반대되는 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고 하면 이건 인재이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일으킨 문제고 현재 나오고 있는 불확실성은 계산이 안 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막말로 지금 이번 상호 관세를 가지고 GDP가 얼만큼 빠질 건지, PCE가 얼만큼 오를 건지가 충분히 계산되는 상황이라고 네. 한다면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충격들이 궁극적으로 안 갈 수도 있겠다. 근데 단 하나 필요하다 그렇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조만간에 백악관에서는 반응을 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시 자체도 아주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주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하단에도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가 결국에 지금 주식시장의 이런 매도세는 예상됐던 거다. 글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자체가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그러니까 환자 수술 받고 나면 그때는 아프지만 이제 회복이 되면 괜찮아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이제 비유를- 회복실에 들어갔다. 아니 수술 이게 수술, 관세 이제 수술, 네, 수술. 수술이니까 수술이 필요했던 거고 환자가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매도세, 그다음에 일시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가 다 감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결국에 또 상대 국가가 대단한 제안을 가져오면 자기는 협상 여지가 있다 또 이랬고.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는 립서비스만 해도 되나? 네네네네. 이런 생각은 우선 좀 들고요. 네. 저는 오히려 사실 어저께 조금 실망스러웠던 포인트는 사실 어저께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예. 트럼프가 트럼프 정부에서 그 다음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를 보여줬거든요. 네네. 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원에서 예.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네. 상원에서?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수준의 규모가 뭐였냐면 트럼프가 캠페인 때 이야기했던 감세를 할 수 있는 수준의 2026년 예산안을 그러니까 발표를 했단 말이죠. 어허.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나와서 말씀드린 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결국은 트럼프가 감세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도 뭐 관세를 부과하거나 뭐 공무원들을 해고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은 결국은 트럼프가 역사상 없었던 규모의 감세를 하기 위한 그 사전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립 서비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감세를 어떻게 진행하고 규제 완화를 어떻게 타임테이블에 올려놓고 규모가 어떤 수준이 될 것이며 이게 GDP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준이며 이런 것들을 시장과 소통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 혼란이 조금 더 가중되면은 뭔가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당장 지금 어제도
야 퇴근하기 전에 잠시 모여봐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달러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를 갖다 부과했다. 우리가 2016년, 17년 그 무렵에도 한번 겪어봤지만 그러면은 위안화가 막 약세를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달러가 막 오히려 더 약해지니 그러면 이거는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또 신뢰 저하로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예상대로 생각대로 이론대로 안 가주면은 뭐가 지금 시장이 어디서 꼬였지 싶어서 자기들도 뭔가 좀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했었어야 이미 지난번에부터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수준 자체가 그렇게 심상치 않은 수준이었기 만만치 않은 때문에 예. 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딱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올해 들자마자 시장은 단 한 번도 주식시장을 좋았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정책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었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온 것 같기는 한데요. 거기에 대한 미국 시장의 반응 자체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뭐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뭐 그다음에 매크로 위험 이걸 떠나서 AI까지도 이 문제가 AI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럴 때 달러 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글쎄. 예, 그러니까. 네, 요 달러 지수가 부분이 네,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달러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재니까 그 사고 친 사람이 해결을 해야죠. 예. 아니 지금 정민 앵커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더. 지금 이게 여기저기 좀 말이 좀 달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뭐지? 기본 관세 10%를 갖다가 전 세계에 다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상호 관세율이 중국이 34, 우리가 25. 그렇게 미국에다가 애를 쓴 일본도 꼴랑 24, 우리보다 1%포인트 낮고.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부과되는 게 25%예요? 아니면 10% 플러스 25%, 35%예요? 우리나라는 FTA니까 기본 관세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25%라는 거는 기본 관세를 기본 관세인 나라는 미국이랑 예. 그렇게 흑자를 많이 안 내는 예, 나라. 예. 그런 나라들한테는 10%를 10%만 하고.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콕 집어서 이렇게 예. 그 판넬에 나왔던 그 네, 나라들은 그 나라들. 미국과의 무역에서 너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큼의 반을 매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25%를 받는 겁니다. 총. 네. 그렇게 봐줘야 됩니까? 애초에 아니 어떤 매체나 어떤 또 애널리스트는 여기다가 10에다가 25 해서 35%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지는 않. 심지어 중국은 뭐 34%에다가 기존에 때렸던 뭐 25%까지 하면은 무슨 뭐 그러니까 예 맞아 그게 그러니까 애플이 많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글쎄. 대로 그 애플 그 아이폰 이제 핵심 부품 공급하는 게 중국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34%인데 말씀해주신 기존의 20% 해가지고 54%다 이런 얘기도 막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54%가 맞습니다. 그건 54%가 네, 맞고 중국은 예, 중국은. 그러니까 10%는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지 않는 모든 국가한테 보편관세 그냥 10%를 보편관세.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판넬에 나와 있는 나라들은 콕 집어서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중국은 기존에도 관세가 20%가 20%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중국은 플러스. 54%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트럼프가 그 대선 캠페인을 하는 기간 동안 중국에 가다가는 관세를 60%, 65%를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살짝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가? 그 굉장히 뭐 카인드 뭐 우리는 친절할 거야 그랬는데 네. 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한테 67% 글쎄. 부과하니까 난 그 반 34%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친절한 게 맞죠. 어제 보드 뭐 판때기가 아니고 그 뭐죠? 거기 판넬. 한국 판넬. 네. 거기 한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이 50%라고 적혀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아마 있긴 있나 봐요. 50%로 미국산에다가 50% 때리는 특정 품목이 있긴 있나 본데 네. 모든 미국산에다가 50%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저분 좋은데 항상 보면 뻥이 세. 과장하는 예, 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대선 선거 캠페인 할 때도 대선 토론을 하면 예. 그래서 모든 언론 매체들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뭔 말 하면 예. 밑에 이제 팩트 체크를 계속하죠. 글쎄. 팩트 체크. 그러니까 사실 저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한테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네. 저거는 가짜 뉴스인 거죠. 그렇죠. 가짜 뉴스인데 어저께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가짜가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쪽에서 저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그렇죠. 어떤 근거든지 간에. 네, 예. 저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다. 뭐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미국 쌀을 관세를 700%를 매긴다. 일본이 700%를 매긴다고 했는데 일본도 발끈했죠. 예, 아닌데 근데 그게 이런. 뭐냐면은 최저 수입량까지는 우리가 관세 5% 미만으로 줍니다. 그리고 요걸 넘어가는 수준에서만 아하, 관세가 그렇게 글쎄.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만 생각을 글쎄. 하시면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저게 진위가 뭐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냐는 실제로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품목별로 이거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야기는 불확실성의 제거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도대체 실제로 각국의 나라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불확실성으로 남아버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거슬리고 그 부분이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경기 둔화는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게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부흥시키고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관세로 인해서 세수도 확보가 되고 이런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일시적인 경기 둔화는 지금 당연한 수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는 더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인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올해 4번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일단 어저께 시장의 현상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세션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장기물 금리가 더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저께 보면 단기물 금리가 더 많이 단기물 빠졌어요. 2년물이 더 예. 확 빠졌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횟수가 예, 늘어날 예, 가능성이 예. 있겠구나라는 걸 반영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밤에 이제 파월의 연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일단은 좀 실마리를 한번 또 찾아보려고 예.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금융시장이 흘러가지는 않지만 네. 기본적인 자기의 틀이 뭐냐면 금리는 내려가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달러도 약세여야 한다. 예, 예. 그거든요. 일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일단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약세. 증시가 폭락해서 문제인 거지. 예. 일단 그렇게 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려는 압력은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지가 돼야 예.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지는 이제 파월의 몫이니까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지금은 중요한 주말에 상황이라고 고용 보고서가 좀 고용 시장이 뭔가 좀 많이 둔화되는 냉각되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금리 인하 명분은 더 생기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그 좀 걱정 요인이 있죠. 뭐냐면 그 도지 부서가 예. 연방 공무원들을 지금 6만 명에서 한 8만 명 예. 정도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럼 이게 이번에 고용 보고서에 쇼크로 나올까? 이제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에 공무원 해고가 9월 달까지는 그 월급을 받고 예,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받고 유급 휴가 이후에 퇴직을 하는 과정을 예. 밟고 예.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고용 보고서에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는 양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오히려 이번에 고용 보고서 충격까지 오면 네. 그러면 페드와치에서 막 이제 금리 인하 확률 계산하잖아요. 이게 이제 급속도로 5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급속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예. 있다. 근데 그게 되려 지금 그러니까 배드 이즈 굿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쁜 경제 지표 상황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근데 이제 시장은 정말 심각하게 하락한 상황이니까 네. 그 상황에서는 이제 개선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치글 지수 2,439포인트, 코스닥도 2.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치글 지수 66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좀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6,200원, SK하이닉스 3.9%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8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10만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1.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1만 1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2.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8만 9,300원, 기아도 1.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모두 지금 2% 가까운 하락이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46,100원, 17만 100원이고요. 이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5%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 71만 원 지금 호가 잡히고 있고 네이버가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35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 3.8%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7,700원. HLB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5만 6,300원이고 에코프로도 3.8%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6천 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 0.9% 하락 예상되고요. 삼천당자 1.2% 내림세 예상됩니다. 어제 4.7% 올랐었는데 오늘 좀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호가 18만 1,200원. 휴젤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0.8% 지금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었고 오늘은 상승이 좀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 6만 1,000원. 파마리서치, 리가캠바이오는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시작 자체는 좀 하락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어제도 외국인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에서는 뭔가 좀 방산이라든지 엔터 쪽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여냈는데 오늘도 글쎄요. 오후장, 오전장 많이 다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오전 오후를 떠나서 한 11시 그 무렵부터 또 많이 아마 그거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곡점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개장하고 한 1시간 남짓이 그 정치 테마주의 마지막 푸닥거리 시간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래도 낙폭은 적은 편이고 지수물 흐름은 미국 사실 어제 정도 같은 그런 식으로 빠지고 나서 또 더 빠진다는 거는 좀 그거는 김진 대표님 말씀하신 맞다나 시스템 리스크 정도일 때나 가능한 얘기라서 그거 하긴 한데 아니 지금 저는 또 그간 중에 베트남하고 중국에 요즘 중국 비중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베트남에 저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나이키하고 애플이 아작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들도 아직도 베트남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한번 이렇게 우리한테 쓰리 쿠션으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베트남이나 제가 어저께 관세를 보면서 이건 너무 무자비한 관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한테도 관세를 매겼단 말이죠.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캄보디아 경제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도 저런 관세를 매긴다는 건 무자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하나겠죠. 중국이 캄보디아를 경유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 그 얘기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캄보디아건 베트남이건 우회 수출 경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증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해요. 일단은 빠질 때 잘 빠졌어야 되는데 되게 안 좋게 빠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에 어찌됐든 AI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끌고 왔던 상황인데 지금 모든 거의 한 2개 종목 정도를 제외하면은 중장기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중장기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쉽게 좋아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좋아지려고 한다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지난 밤에 빠진 거 이상의 상승이 하룻밤에
그런 식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 상쇄된다고 하죠. 영혼을 없앴된다고 하는 그런 네. 흐름이 나와야 그나마 계속해서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왜 빠졌냐가 늘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빠졌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저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뭐 과매도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빠진 형태는 추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안 좋게 빠진 상황이라고 하면 회복되는데 회복이 될 수 있을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상당 기간 동안은 시장 주식이 올라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기적으로 단기 초단기 아니고는 기대하기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찝찝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아무래도 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나, 이분은 또 어떻게 보나 하는 차원에서 다른 이렇게 영상들을 본단 말이죠. 네. 보면서 저는 또 꼭 실시간 채팅이건 뭐 댓글이건 체크를 합니다. 그거 의외로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높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하하 이거 보니까 대충 다 왔구나 내지는 이거 아직 멀었구나, 댓글이나 채팅창 분위기 보니까. 근데 지금은 현재 그래요. 댓글 분위기로 봐서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저는. 멀었다라는 게 이게 쉽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차원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진짜 바닥을 진짜 논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너무 희망 회로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른바 강세론자들이 세상이 바뀌고 시장을 갖다가 움직이는 그 모멘텀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강세론자들이. 그걸 붙들고 또 댓글이나 채팅창 보면은 맞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2차 전지 생각나는 거죠. 네. 나스닥도 그 꼴 나나 싶은 거. 조금 전 사실 이번에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뭐 오케이 알겠는데, 경기투는 알겠는데 이게 AI 주도주가 주가 빠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저는 사실 이 섹터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어저께 관세를 보면서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만에 30%가 넘는 관세를 매겼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HBM을 이제 TSMC에 공급을 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TSMC가 엔비디아의 칩을 만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서버에 묶어서 서버렉이라고 하는데 이 서버에 묶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는 가는 거잖아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묶냐면은 미국 현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만에서 서버렉을 조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서버렉 자체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예.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품의 이 서버렉이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센터에는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게 관세가 30%가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품목별로 이제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그 천문학적 얘기 저희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낙폭이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증발됐고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은 9천억 달러가 증발이 됐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투매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채권 가격은 또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고 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2년물 단기물까지도 좀 국채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달러 가치도 많이 떨어졌죠. 저희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4%, 1.3% 하락합니다. 2,453포인트, 코스닥 0.9% 내림세로 677포인트입니다. 그래도 호가보단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네요.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지금 떨어집니다. 56,300원, SK하이닉스 3.9% 하락으로 186,9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떨어집니다. 110만 6천원. LG에너지솔루션 1.2% 하락으로 31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도 1% 떨어집니다. 19만 1,400원.
기아가 1% 내림세로 89,8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합니다. 46,400원. 셀테리온도 좀 떨어집니다. 172,0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8% 올라갑니다. 상승세 이어가네요. 703,000원. 네이버가 0.6% 하락합니다. 19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떨어집니다. 지금 362,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엔 0.7% 하락으로 92,200원, HLB가 1.7% 떨어집니다. 56,000원이고 에코프로가 1.3% 하락으로 47,2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5% 상승 보여줍니다. 272,500원에 거래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소폭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182,700원, 휴젤이 1.4%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3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으로 하루 만에 지금 반등 보여주고 있고 외국계 창고 쪽에서도 매수 주문 좀 들어옵니다. 클래시스가 0.8% 오름세로 61,3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1.6% 하락합니다. 33만 4천 원. 리가캠바이오도 1%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글쎄요, 뭐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없고 엔터주가 좀 올라갑니다. 어제장에서도 엔터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보게 되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2.4% 상승합니다. 6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0.6% 상승하면서 61,600원, SM도 1.9% 올라갑니다. 113,300원, YG 플러스도 2% 상승으로 5,200원, 하이브도 1.9% 상승하면서 24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펜 엔터테인먼트도 1.2%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엔터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간단히 보니까 뭐 우리금융지주 순매수하고 있고요. SK텔레콤, LS일렉트릭, VT,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 뭐 오리엔트 전공, 형지글로벌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대비로 상승폭은 조금 축소된 상황입니다. 지금 치열한 매매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627억 원, 230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85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32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3억 원, 4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선물에서 좀 많이 파네요. 지금 2,500계약가량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한 100일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달러원 환율 16원 50전 하락한 1,45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환율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시장은 호가보다는 괜찮네요. 네. 네. 예, 그러네요. 네. 호가보다는 괜찮고 딱 거래량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야간 선물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야, 참 어제 니게임만 하더라도 어제 진짜 일봉에서 아래꼬리 긴 게 달리길래 그거 했나 바닥 잡았나 싶었는데 오늘도 1.73% 그런데 일본 니케이도 뉴욕이나 유럽 비해서 낙폭이 저 정도라는 얘기는 아시아는 막 얼추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장 흐름이기도 한 것 같고 외국인들이 있다가 진짜 한 11시 이후에 요 매도 폭을 키우는지 아니면 매수로 도는지 요거는 오늘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헌재 결정 이후에 어떤 결론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이렇게 따지면 한 네 가지 정도 조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아까 우리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다가 네, 그래서 대만의 관세가 대만에 그렇게 많은 거가 결국은 이게 결국 미국 빅테크의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예. 장비에 대한 관세 비용이 커지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 빅테크의 AI 산업은 아직까지는 B2C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 B2B 산업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뭔가의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비용 구조가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AI 투자가 줄어들거나 감소하거나 우려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은 우리가 최근에 뭐 챗 GPT에서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 네. 바꿔달라는 거 그 정도만 하는 거지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거고 그러면 AI는 여전히 투자의 단계인데 이 투자의 단계에서 증시가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투자가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이 관세로도 또 한 번 증폭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의 가장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AI 주도주가 경기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진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이해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너는 아직 멀었다. 이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거 미리 좀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자막에 뻘겋게 해서 달러당 원화값 1,450원 50전에 개장 16.5원 올라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그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운 표현을 써버렸네요. 달러당 원화값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틀린 말. 이게 환율이란 것은 이게 왜 원화값입니까? 달러에 대한 값이에요. 달러의 가치가 1,450원이냐, 1,250원이냐. 1,250원 때보다 1,450원 달러 값이 달러가 비싸진 거죠. 네. 차라리 달러 값이라고 할까? 근데 이게 달러당 원화값 국내 어지간한 뭐 매체들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16.5원이 왜 오릅니까? 환율이 지금 16원 50전 떨어졌는데 이런 표현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SBS BG에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환율이 얼마 내렸다 올랐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혼돈스러운 표현은 저희들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환율은 내린 겁니다. 16.5원. 원화값이 올랐다? 아니죠. 원화 가치가 조금 오른 겁니다. 16원 50전. 쓸데없는 원화값, 달러값 이런 표현 외환시장에서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매체도 그래 주십시오. 원달러 쓰지 마시고 달러원이고요. N달러 쓰지 마시고 달러N이고요. 원엔 하지 마시고 N1입니다. 앞에 나오는 게 기준입니다. 맞아요. 예. 환율은 앞에 불러주는 거 한 단위에 대해서 뒤에 거 몇 개가 환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늘 그렇게 왔는데 지금 가끔씩 자막이 잘못 나가네요. 네, 네. 멘트는 그래도 저희 제대로 했어요. 네. 잘 나온 환율. 16원 50전 하락한 이렇게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단 자막이 조금 자막이 예, 혼돈스럽게 좀, 나간 거죠. 예, 혼란스러울 네. 수. 근데 있죠. 저런 표현을 대부분의 우리 국내 경제 채널에서 저렇게 쓰고 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기자들이 많이 반성해야겠네요. 이게 수십 년을 갖다가 그렇게 해오거든요. 아닌 거는 고쳐야 되는데. 맞아요. 예, 괜히 관례적으로 써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가는 SK 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반도체는 아직까지 상호 관세가 예. 예외된 게 아니라 예. 부과를 안 받은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의약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사실은. 네. 어저께 이제 상대적으로 빠졌다 이래서 이제 뭐 조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예. 그거는 아니고, 근데 다만 그런 부분은 존재하죠.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네네. 관세를 크게 매길 경우, 그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좋겠죠. 네. 그러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캐파가 실질적으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다 오롯이 미국 기업한테 가게 되거든요. 네네. 이 반도체를 사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게 결국 1등, 2등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메모리 1등, 2등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협상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단 지난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점을 깼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한 10%가량 떨어졌다. 네, 저점을 깼으니까. 그 비하면 우리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선방이에요. 네, 10% 빠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중간에 끊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지금 사실 딱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자. 예, 예. 예,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 다 빠졌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때 사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이제 삼성전자 조금 제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국내는 어때요? 국내? 아니 그동안 또 올라왔던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이런 쪽은 어때요? 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피난처가 되려면 예. 우리가 만약에 제가 했던 프랍 트레이더처럼 예, 예. 어느 쪽 롱, 어느 예. 쪽 숏을 잡는 이런 시장 중립형 전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나? 그냥 빠진 건 빠진 거지. 빠진 건 빠진 그쵸. 거지. 네. 그렇죠. 올라가지 않으면은 네.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주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많이 예.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주식을 사는 이유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사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 주식을 예. 살 이유가 있나?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더 좋다 이렇게도 생각 안 되거든요. 네네. 지금 오늘은 이제 환율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달러 지수는 이만큼 빠져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전 세계 통화 중에서 가장 하락을 하지 못하고 네. 가장 위험한 레벨에 놓여 있었던 통화가 우리나라 통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매크로 펀더멘털을 주가 지수나 국채 금리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네. 네. 가장 잘 외국에서 볼 때는 원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네.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달리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그동안의 퍼포먼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충격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아니 내 올라야죠. 덜 빠진다고 좋을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 측면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 달러 환율 자체가 뭐 전일 대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덜 떨어지니까 제정 네. 환율이 엔원만 하더라도 지금 뭐 990원이라서 이러다 다시 또 100엔당 1,000원 가나 싶기도 하고, 뭐 유로도 어제 하루 바짝 비싸지고 뭐 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약간 되돌림이 나오네요. 되돌림이 나오는데 11시 이후에 되돌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공매도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공매도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매도 영향은 일단 전체 큰 틀에서는 예. 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매도 영향이 커지려면 예. 공매도를 주 전략으로 사용하는 네. 그런 쪽에 펀드에 돈이 많아야 되는데 어.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자산운용사에 몇 개씩 있는 에쿼티 롱숏 펀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런 네. 펀드들인데 네. 거기가 제일 돈이 안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프랍 부서 증권사 제가 네, 있었던 네. 증권사 프랍 부서에서 프랍으로 공매도를 포지션을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쪽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규모 자체가 그렇게 네. 몇 조 단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공매도 역할이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에 뭔가 지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방산, 조선 이런 주식들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이 공매도 타겟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아니다. 많이 오른 주식들 때리는 게 공매도 전략은 아니다라고 그래, 그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죠. 예.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공매도 전략은 그냥 일부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투숙 나타나는 그런 정도의 이슈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유, 오늘은 또 생각보다 방산 뭐 어제 잘 가던 방산은 좀 뭐 주춤합니다만 그렇다고 낙폭이 뭐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2차 전지가 움직이네. 네, 오늘 2차 전지 좋아요. 좋죠. 예. 그래. 또 많이 빠진 만큼 또 기회가 있을라나. 예. 대표님 저희가 오늘 뭐 못 여쭌 거 있습니까? 준비하신 말씀 중에 아까 이제 그 정민혜께서. 예. 엔터 아, 좋다. 아, 엔터. 예. 예. 네, 전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우리나라 정치 이슈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터더. 있거든요. 엔터가 엔터더. 예, 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방산조선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나마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섹터 영역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대중국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중국의 경기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아. 중국의 관방 PMI 같은 경우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이 있고 네. 최근에 미국 그 미시건대 심리지수 나빠지면서 뭐 미국 경기 침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똑같은 그 장강대학교에서 중국 장강대학교에서 예. 하는 심리지수 보면은 이게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 됐던 이게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대중국 무역 관계가 안 좋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네네.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는 미국,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요만큼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최근에 중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한한령 해제를 네. 중국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엔터 같은 주식들을 오늘 셀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대감이 존재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엔터 주식 같은 경우는 대중국 관련 주식들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아, 그럼 오늘 결과에 따라서도 좀 향방이 또 갈릴 수도 있고. 최근 그런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주가 흐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유튜브 채널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또 전략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